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 관리 지역부터 이야기 들어갈 차례죠. 그죠? 관리 지역을 하기 위해서 녹지 지역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고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기를 녹지 지역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아예 예시를 들었던 옥정지구를 가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를 아예 캡처를 떠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정도까지 캡처를 하겠습니다. 원래 여기 옥정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여기 용도지역이 뭐였겠어요? 요렇게가 옥정지구잖아요? 그죠? 옥정지구로 땡땡지구로 지정을 했다는 말은 그러면 이 땅에 대한 용도지역이 뭘로 바뀌겠어요? 주된 용도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맞나요? 공업지역도 있을려나? 그럴 것 같은데 자, 도시지역이 뭐였죠? 주상공로까지가 도시지역이었죠. 그러면 여기가 주상공이 택지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주상공이 된 거잖아요. 물론 안에 녹지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옥정지구로 지정을 하면서 주상공이 되었는데 주상공이 하게 되기 전에 뭐였겠어요? 관리지역, 농림지역이었던 거예요. 그 얘네들을 주상공으로 지정을 했거든.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요 가운데는 주상공이고 에워싸고 있는 지역은 여전히 농림지역, 관리지역이겠네. 맞나요? 맞죠? 그러면 뭔가 좀 비도시 지역과 도시 지역이 바로 닿아 있으면 뭔가 부딪히는 느낌 들죠? 그럼 그 사이 완충 역할을 할 게 필요하네요. 용도지역으로 뭘로 할까요? 녹지지역, 녹지지역. 그래서 요 주변에 이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요런 동네가 다는 아닐 겁니다. 일부는 계획관리 지역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요렇게 초록색으로 표시한 요런 데 지역들이 용도 지역이 뭐였다고요? 요런 데 용도 지역들이 보면 대부분이 그 전에는 농림지역 또는 관리지역이었는데 얘네들이 야 바로 옆에가 주상공이 들어오니까 너희는 완충 역할을 해라. 뭐요? 녹지지역이 가는 거죠. 녹지지역으로 되는 거죠. 이 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게 용도적 패턴이 어떻더라고요? 농림지역이었다가 다시요. 자, 국계법상의 또는 도시관리계획상의 용도지역이 뭐라고요? 농림지역이요. 그럼 국계법에서 농림지역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러면 농지법에서는요. 농사 열심히 져라고 하겠네. 그게 뭐죠? 농업진흥구역. 그래서 요 패턴이었거든. 농림지역에 농업진흥구역이었는데 여기 옥정지구 지정을 했네? 이러면서 안쪽이 주상공이 되니까 완충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지지역으로 올려줘요. 어떤 녹지지역으로 올려준다 그랬죠? 어떤 용도지역으로 올려준다 그랬죠? 생산 녹지로 올려준다 그랬다. 그죠? 근데 국계법에서는 생산 녹지로 올려주지만 자, 생산 녹지의 생산이 뭐예요? 쌀. 그죠? 쉽게 말하면 하던 농사 계속 지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농지법에서는요. 하던 농사 계속 지으라며 생산 녹지 주면서 국계법 니들이 생산 녹지 주면서 하던 농사 계속 지으라며 그럼 농지법의 스탠스는 어떻겠어요? 그래 농사 열심히 계속 지어. 그러니까 용도지역이 그다음 그 농지법상의 농업진흥구역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죠? 이때 많이 오른다? 적게 오른다? 한 2배 정도는 올라요. 이게 1년 만에 2배 오른다는 뜻은 아니고 이 기간 옥정지구 지정하고 생산 녹지까지 가기까지 옥정지구가 맨 처음에 지정을 2008년에 했나요? 여기 옥정지구 들어온다는 말은 그 전부터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으로 한 5년 정도 봤을 때 한 2배 정도 오른다? 그 정도는 올라요. 근데 우리는 요때 생산 녹지의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비주얼이 뭐다? 농지잖아요. 농업진흥구역이니까. 그죠? 네, 오빠 취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선물은 뭐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죠? 좀 끄자, 이거 좀. 이때는 비주얼 상으로 농지이기 때문에 시세가 비교적 싸단 말이에요, 이때가. 근데 서희 시간이 더 지나갖고 안쪽에는 주상공 하고 있는데 주상공이 다 들어설 때쯤 되면 옥정지구가 다 입주할 때쯤 되면 어찌 되겠어요? 계속 농사 지어야 돼요? 아니요. 그래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해제합니까? 예, 그러면 그냥 생산 녹지니까. 그러면 요런 데 주변에 대로변의 땅들, 그리고 많이 올라가나요?
많이 올라가지겠죠. 그죠? 예.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면 이 생산 녹지가 어디로 간다? 주거 지역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일반 주거가 되겠지만 옥정지구처럼 집값이 별로 안 비싼 동네는 시간 지나면 농업진흥구에 해제됐다가 얘가 자연 녹지로 간다. 요 패턴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제가 지난 시간에 영어로 말씀을 하나 드린 게 있었죠. 옥정 택지지구를 등지고 주동선에 있는 녹지 지역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스타벅스 DT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 스타벅스 DT를 수강생 걸로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 전체 토지가 요만큼 있는데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귀를 막아도 될 것 같고요. 전체 토지가 1150평인데 한 450평 정도에는 스타벅스 개발을 했고 나머지 750평에는 들어오겠다는 업체는 많았습니다. 하이마트, 디지털 프라자 다 들어온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 계속 고르고 있었는데 탑10이 최근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은 공사하는 게 안 나오는데 준공은 이제 거의 났거든요. 그래서 스타벅스 부분은 얼마에 팔았냐면은 80억에 팔았고요. 탑10은 100억에 팔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까요? 그래서 땅을 60억 정도에 샀단 말이에요. 60억 중에서 20억 치는 스타벅스로 40억 치는 탑10으로 근데 각각 팔았어 각각. 그래서 스타벅스는 80억에 탑10은 100억에 작년 말쯤에 계약을 했습니다. 이 밸류맵이 떠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기 싫죠? 저도 강의하기 싫어요. 근데 제가 이거 해주신 회원님한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진짜로.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너무 고맙습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스타벅스 생각 안 나죠? 그죠? 2019년에 우리가 계약했거든요. 2019년 당시로서는 옥정지구도 입주가 좀 더뎌가지고 여기가, 그러니까 이 길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쪽에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전부 다 허업을 판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평당 500 주고 500을 넘게, 우리가 이 동네 금액 중에서 제일 비싸게 샀어요. 오름세에 있기 때문에 과거 금액으로 사기 되게 어려워요. 여기 그때 당시로서는 7호선 연장이 이 동네에 확정이 되었고, 지금 착공했죠? 그때 당시 7호선 연장이 확정돼가지고 착공을 앞둔 시점이었고, GTX C노선도 덕정역으로 들어온다는 C노선도 그때가 아마 예타 통과했나 이럴 때요. 그러니까 들썩들썩 할 때였어요. 그런데 비주얼은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옥정지구가 지지부진했거든. 옥정지구가 인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이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리까리 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 우리끼리니까 조금 더 투자에 하나 더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만약에 여보 여기가 스타벅스 될 거야 하고 투자하자 라고 하면서 집에 공부 안 하고 있는 남편이나 와이프 데리고 간다 되겠어요? 이거 사겠어요? 이거 싫어합니다. 싫어. 그 수강생 중에 좀 이렇게 남편님이 사업을 크게 하셔가지고 현금 여유가 좀 많은 분 계신데, 쌤 제가 현금이 한 60억 있습니다 할 거 하나 주세요. 그래서 이분 추천드렸거든요. 근데 그분이 혼자 갔어야 되는데 남편을 데리고 간 거야. 돈은 남편이 지고 있고 공부는 사모님이 하시고, 이게 제일 나쁜 구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설명을 하니까 남편님이 여기서 스타벅스가 되면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래. 그러니까 내가 손모가지 갖고 오라고. 손가락만 잘라 갖고 오시라고. 내가 지져버려. 스타벅스가 됐죠. 높은 금액에 팔았습니다. 이게 요 무렵이 땅 투자하기가 제일 좋은 타이밍인데 남들 눈에는 농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좋은데, 근데 사실 공부가 안 돼 있으면은 눈으로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의 때 드리는 이야기가, 공부 안 한 남편이 돈을 주고 있다. 돈이 남편 통장에 있다. 또는 돈이 와이프 통장에 있다. 이럴 때는, 여기 가까이 와서, 공부 안 한 남편이나 와이프 눈을 찔러버리고, 눈을 팍 찌른 다음에, 여보, 잘 들어봐. 눈으로는 안 보이니까 귓구녕으로 잘 들어. 이러면서, 옥정지구가 들어오면 약 4만 세대가 되는데, 서울 가는 길이 요 길이야. 옥정지구까지 거리가 얼마고, 이 원래 농림지역, 관리지역이었던 것들인데,
안쪽에 옥정지구가 주상공이 되면서 녹지지역이 되었다가 이번에 농업진흥구이 해제된 거야. 이런 걸 영어로 말하면 스타벅스 DT라고 하는 거야. 여보 어때? 오 사라고 이런다니까. 그리고 눈을 딱 뜨면 오씨 이거야? 이런다니까. 예. 이 눈으로는 봤을 때는 정말 사고 싶지 않아요.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투자를 긴 시간 해보고 투자 물건에 대한 권유를 하는 걸 긴 시간을 해보니까요. 이게 토지 투자다. 이 공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꾸 눈으로 보기 좋아지면 그때 살란단 말이에요. 천천히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제가 아직은 투자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소개를 안 했지만 저 뒤로 넘어가면 사례가 제법 나올 건데 그러면 형님들이 저렇게 수익이 이렇게 많이 오른 거 나 사고 싶어 거의 그 말 하거든요. 근데 잘 안 되는 분들의 대표적인 유형이 뭐냐? 자, 지금은 평당 뭐 100만 원 정도 수준인데 3년 뒤에 300 간다. 그러면 내 눈에 3년 뒤에 300 갈 거면 지금 내 눈에 300 갈 것처럼 보여야 돼. 결정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절대 안 된다니까. 내 눈에 300 갈 것처럼 보이면 이게 250에 가 있어요. 250에. 그래서 눈으로 볼 때는 100짜리니까 시세가 100이란 말이야. 내 눈에, 그 토지 주인 눈에,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 다른 사람들 눈에도, 일반인들 눈에도 100처럼 보이니까 100이거든. 이해하시겠어요? 그런데 머릿속으로 잘 계산하니까 그 지역 호지가 이거가 있어요. 그러면 비주얼이 요렇게 올라가지겠구나. 그때 가면. 그 계산을 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나중에 300 갈 거면 지금 내 눈에 한 최소한 200 정도의 가치는 올라갈 것이 쉽게 보여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200 한다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투자는 비주얼이 이렇게 안 나올 때 근데 계산상으로 3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는 이렇게 바뀔 것 같다. 맞나요? 오케이. 그때 하시는 거래. 그때. 부럽죠? 여러분들은 듣는데 부럽잖아요. 물건을 나는 얼마나 부럽겠어 이거. 속으로 나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씨발, 내가 이 생각 얼마 안 하겠어요, 내 솔직히. 저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내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한 개는 여기 스벅 들어오기로는 이제 사실 스타벅스랑 어느 정도 공감되는 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잖아요. 저도 뭐 좀 약간 수강생 돈으로 레버리지를 일으키자면 내 법인을 만들고 수강생들의 돈을 받고 이거 개발해가지고 수익 나면 내가 20% 컨설팅비로 교육비로 먹고 나머지 수익 배분해주겠다 하면 다 달라들 거거든, 그래도. 근데 나는 그런 짓을 안 했던 것을 조금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많이는 아니지만, 예, 그런 투자 사례, 성공 사례가 되게 많은데, 그런 데서 제가 하면 제가 하고, 형님이 하면 형님이 하지. 제 법인으로 하면서 형님들 돈을 끌어서 하고, 저는 그거 안 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게 지금 투자 상황이 어렵잖아요. 그럼 자꾸 어려울수록 강사한테 그렇게 묻어가고 싶어질 거고 또 강사는 강사대로 어렵잖아요. 학원도 어렵거든. 수강생 모집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럼 한 명한테 돈을 많이 뽑아 먹으려면 컨설팅을 하고 싶어요. 네, 하고 싶어져요. 근데 이게 물건이 돈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형님이 개인 돈이다 투자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근데 수강생 돈을 유치해서 투자를 하잖아요.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럼 해요. 해요. 호기심이란 게 있잖아, 사람이.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뭐. 용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될 것 같기도 한 게 되어버리면 내 이미지가, 내 강사로서 이름이 쫙 올라가죠. 맞죠? 안 되면요. 어쨌든 매입한 거에 대한 수수료를 받았기 때문에 안 돼도 물건이 떨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어지간하면. 그럼 그렇게 묻히고 뭐 이런 얘기거든. 그러더라도 내 리스크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회원님들한테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투자금 받아서 강사 법인으로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자금 운용도 굉장히 더티하게 합니다. 뭐 매각 과정에서 뭐 택도 아니고 뭐 컨설팅 비용 또 나가고 막 이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렵더라도 내가 실력 쌓아서 하시라. 자, 이제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관리 지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 한번 볼게요. 자, 평택시 현덕면 권간리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이 경매가 나온 사례가 있고요. 자, 교재 맨 밑에 경매집 밑에 뭐라고 써놨어요? 용도지역 뭐라고 해놨어요? 계획관리지역이라고 써놨죠. 그죠? 자, 이 계획관리지역이 어떤 데냐? 여기입니다.
지금 경매 물건 위치가 여기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관리지역은 투자 포인트가 어떻다고요? 관리지역은 녹지지역은 어떻게? 주상공 옆에 끼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다. 맞죠? 근데 관리지역은 엄청 큰 규모로 비시가지가, 관리지역은 엄청 큰 규모로 비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개발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좋아진다. 그럼 확 좋아집니까? 좋아지는 건 맞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뭐다?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린다. 투자를 이런 포인트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동네가 어떤 동네가 있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 역세권 개발 사업 했을 때 땅값이 이만큼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땅 가치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평당가가 1,000만 원이 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평당 500짜리에 지금 현재 500짜리인데 지하철 개통 예정인데 하고요. 평당 50인데 지하철 개통 예정지다 했을 때 투자 가치가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얼핏 생각할 때는 평당 50짜리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 1,000의 가치가 된다면 이건 20배가 오르는 거니까 평당 500짜리인데 이 동네가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하면 1,000 된다. 이것보다 50짜리 더 좋지 않느냐? 이런 관점으로 토지를 투자를 하는 선생들도 많이 있어요. 회원님들도 들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역세권 개발 사업은 완전 극적 반전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개발에 대한 원리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자, 역세권 개발 사업을 한다. 내 당진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당진에 합덕역이 생길 예정이거든요. 당진 합덕에 가만히 있어 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김만배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천대유다. 그러면 당진하고 싸바싸바 해가지고 당진 역세권 개발 사업, 그 도시 개발 사업 내가 안 넣게 라고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는데 당진 합덕에 역세권 아파트 분양한대요. 살래요 말래요? 당진에. 산다고? 안 산다고? 당진 아파트 사는 뭐 오를 것 같아요? 안 오를 것 같아요? 당진 합덕. 합덕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모르면 얼마나 구린되겠어요. 당진에서도 합덕 쳐야 되겠다. 못 쳐. 합덕 치면은 여기네. 여기 지하철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러면 당진 시내도 요런 데인데 요런 아파트 이런 거 얼마 이거 한번 볼까요? 요런 아파트가 매매가가 2억 3천한대요. 90제곱미터짜리가 매매가 2억 1천이라네. 자, 그러면 화천대유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야,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 할까요? 신규로 아파트 분양한다. 분양이 잘 될까요? 여러분 분양 받으러 올래요? 안 하겠죠? 맞나요? 그러면 이 동네 도시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될까요? 안 되겠죠? 그럼 평당 1,000까지 올라가는 일이 있을까요? 안 된다니까. 맞죠? 그러니까 형님들이 이렇게 싼 땅에 이런저런 호재를 만나서 이렇게 극적 반전이 되겠다라고 볼 때는 역세권 개발 사업도 마찬가지고 관리지역 투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될 때는 되게 조심해야 된다. 넘어야 될 산이 되게 많다. 관리지역도 그렇게 되려면요. 그 동네 그 허허허허 벌판 동네니까 이런 거 들어오긴 했다. 굉장히 늦어진다고요. 굉장히 늦어집니다. 그래서 절대로 투자를 할 때 다른 어떤 이슈가 있더라도요. 와, 이 허벌판이 이 호재를 만나서 이렇게 점프업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역세권에서 땅 투자해서 돈 말아먹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근데 참 불편하게도 그렇게 잘못된 투자를 하는 과정에 기여를 한 사람들이 꼭 강사들이 껴있어요. 땡땡 강사가 공주역 앞에 땅을 사랬어요. 공주역 앞에 땅을 왜 삽니까? 공주 이 동네 이 시골 동네에 여기에 들어오면 천지개벽하지 않겠냐? 그러더라고요. 거기 아파트 분양하면 살 거예요? 아니, 나는 안 사죠. 쌤이 안 사면 누가 사요? 몰라. 땅값 올라요. 지하철만 지나간다니까. 그런데 땅 갖고 있으면 장점은 있어요. 왜요? 역세권 개발 사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단 말이야. 그런데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왕에 농사 지으러 가는 거 지하철 타고 가서 농사 짓고 올 수 있는데 그 장점 말고는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요 동네가 다 관리지역, 농림지역 섞여 있는 동네인데, 자, 한 개씩 볼게요. 포성지구 같은 경우가 이게 지정이 2008년 지정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입주 중입니다. 여기는 이게 준공이 나고 입주 중이고, 화양지구요. 화양지구 2008년에 지정이랄까요? 제안이랄까요? 조합에서 제안해서 지정을 했고,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면요.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이제 안중역은 한 2010년 정도로 할게요. 2010년에 여기가 철도 여기가 철도 사업 시행자 선정이 되었고 2010년 11년 그 무렵일 거예요, 아마. 그리고 지금 뭐 하고 있죠? 공사 중이죠. 그죠? 평택 익산간도로도 아마 이게 또 2008년 무렵일 거예요. 요때 지정을 해서 지금 뭐하고 있냐, 이제 착공했습니다. 얼마 전에. 평택 이항만 개발은 제가 이거는 공유지 매립지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내용이 다른 거라서 요렇게 하고, 현덕지구도 마찬가지로 2008년에 지정을 했고요. 지금 보상 전입니다. 실시 계획은 났고요. 아직 보상은 하기 전이고, 평택구 관광지는요, 이게 제가 태어나 보니까 지정되어 있던데요. 죄송합니다. 모르겠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이거 지정 언제 했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사업 시행자 선정 정도 되어 있습니다. 평택구 관광단지가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를 1990 몇 년도부터 추진한 거나 뭐 대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보세요. 이 동네가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될 때가 대충 2008년이죠. 맞나요? 이게 진짜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누굴 비웃자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말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남이 모를 때, 남이 한 명이라도 덜 알려졌을 때 사야 된다. 그럼 언제 사겠어요? 2008년에 사겠죠. 그죠? 그래서 2008년 무렵에 요 위에 홍원리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런데 계획관리적 투자하신 분, 뭐 선배님 중에 계신데, 진짜라니까 진짜 건강해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건강하다니까. 자, 요 사례 한 개, 여기 V체크한 사례 경매지 다시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이 물건은 제가 답사를 갔었기 때문에 내용을 좀 알고 있는 건데요. 토지가 80평의 계획관리 지역인데, 자, 3억 3,700에 낙찰되었어요. 평당 얼마 정도 낙찰됐습니까? 400만 원 정도에 낙찰되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요게 딱 3년 지나서 2018년이 되니까, 다시요, 뒷장 보세요. 2018년이면 이제 어찌 됐겠어요? 2018년 시점에서 볼 때는 화양지구 같은 것도, 요것도 환지 매각이 인가가 나고, 화양지구는 2018년으로 치면 환지 인가가 나고, 그러니까 요렇게 개발 사업 하겠습니다 하는 게 구체적으로 인가를 받고요. 2018년에는 뭐 하고 있었어요? 요때는 공사 중, 이때는 2018년도는 갓 착공을 했겠네. 안중역도. 그리고 뭐 황해 경제자유구역 같은 거 포성지구는 2018년도에 거의 준공 임박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진도가 한 박자씩 다 나갔죠, 대체로. 맞나요? 그러면서 위에 봤던 요 땅이 2018년 되니까 요 바로 옆에 땅이 매매가 되는데 평당 1,000만 원에 거래가 되더라고요. 보셨죠? 그러니까 땅은 이번 시간에 가장 강조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땅이 호재를 만난다. 땅값이 어떻게 올라요? 1차 함수식으로 올라갑니까? 땅값이 1차 함수식으로 올라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관리지역 땅이 특히 그래요. 호재가 발표한다. 그때 반짝은 해. 그 다음에요. 바닥을 쫙 깔아요. 그러다가 호재가 실현되기 한 3년쯤, 5년쯤 되면 빡빡빡빡 올라요. 근데 관리지역은 호재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있는데 한 뭐 절반 가까이가 뭐 실현 단계에 한 2, 3년 다가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2차 함수식으로
급하게 땅값이 올라갑니다. 자, 요 패턴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그리고 나서 관리 지역에 대해서 세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지역은 뭐가 있습니까? 계획 관리가 있죠. 그 다음에요. 생산 관리 지역이 있죠. 그 다음에요. 보존 관리 지역이 있죠. 그죠? 계획 관리 지역도 사실은 좀 두 가지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이다. 쌤, 계획관리 지역은 그러면 이런저런 지자체의 개발 계획이 내포되어 있는 용도 지역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요.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들이 대표적인 게 어떤 거냐면 뭐 합박 잘 만났다. 여기 보면 보세요. 생산관리 농림지역 엄청 많은데 뜬금없는 계획관리 좀 있죠. 그죠? 이 스카이뷰로 내려다보면 여기에 이제 마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마을이랑 좀 그러네. 어쨌든 주거지가 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관리 지역에 개발 계획이 수립됩니까? 전혀 안 됩니다. 뭐 안 된다가 아니라 요런 계획 관리 지역은요. 계획 관리로 지정한 목적 자체가 나중에 시가지로 가기 위해서 일단 완충 역할을 하면서 나중에 개발 계획 수립될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이건 뭐냐면 이 넓은 농림 지역의 사람들 시가지로 써라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넓은 농림 지역 여기 농사 짓는 사람들 마을처럼 살아라 하고 계획 관리로 바꿔준 거지 한 거지. 여기서 개발 계획 수립된다. 그럴 용도의 계획 관리는 첫 번째 이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건. 자, 계획 관리 지역 건폐율 용적률 좀 불러주세요. 건폐율 얼마예요? 40에 용적률은요? 100이죠. 자, 계획관리 지역은요. 그래서 공장 창고 하기 좋습니까? 예, 그런 거 되게 많죠. 그 다음에요. 숙박시설 허가도 납니까? 예. 어지간하면 숙박시설 허가도 해줍니다. 또 뭐 허가, 이게 술을 취급하는 일반 음식점이랄까요? 아니면 이종건생이랄까요? 허가 됩니까? 허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세대 주택 허가 됩니까? 예, 다세대도 허가가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요. 이를테면은 네 하고 싶은 건 다 해. 대신에 땅 면적 대비 연면적이 그 1배. 그걸 넘지는 마. 크게 짓지 마 이 말이죠. 그죠? 건폐율 40이니까 몇 층 이상 못 짓는 느낌이에요. 딱 3층까지밖에 못 짓겠죠. 그죠? 그림 그려지죠? 1층에 40, 2층에 40, 3층에 20 이러면 용적률 100 다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관리 지역은 좀 허업을 판 동네에서 허용하는 용도는 대단히 넓은데 3층짜리 건물 뭐 네 하고 싶은 건 지어야 이런 느낌이다. 맞나요? 대충 맞죠. 네. 여기서 이종근생 됩니다. 일반 음식점, 술을 판매하는 일반 음식점 됩니다. 이게 생산관리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치 차이를 보이는 건데, 자, 생산관리 지역이다. 건폐율 얼마인가요? 20입니까? 용적률은요? 80이죠. 자, 생산관리 지역에서 생산이 어디서 온 이름일까? 씁니까? 농지. 생산관리 지역의 생산이 뭐예요? 예, 농림지역. 농지에서. 그러면, 아니, 쌤, 아까는 농림지역에서 생산 녹지로 된다며. 이번에는 왜 생산 관리로 됩니까? 그게요. 자, 이거 한 번 더 볼게요. 요 동네가 농림지역 관리지역에서 녹지지역으로 갈 때는 뭐예요? 옆에 뭐가 있어요? 옥정지구 안에 주상공이 있죠? 주상공, 그 다음 뭐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옆에가 주상공이니까 니들 농림에서 주상공 녹으로 가라. 이게 맞나요? 맞죠? 근데 생산관리는 뭐냐? 이 동네 대빵의 용도지역 중에 최고 대빵이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면 도시지역이에요? 도시지역 밖이에요? 도시지역 밖 또는 비도시지역 이렇게 부릅니다. 계획관리는 도시지역이 아니죠. 대빵이 계획관리로서 도시지역 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기 농림지역이 어디 근방지게
생산 녹지로 가서 도시적으로 들어가요. 안 맞나요? 안 맞죠? 그래서 생산 관리로 가요. 예. 자, 그래서 뭐 농림 지역인데 도로가 나고 뭐 이래 좀 좋아진다. 근데 그 동네 대빵의 용도 지역이 계획 관리네. 그러면 생산 관리로 갑니다. 자, 요 때는 이게 워낙 그 전에 그 논밭이었으니까 평지였었겠네. 맞나요? 이런 데가 은근히 단독주택 짓기 좋은 데가 많아요. 단독주택 약간 전원 느낌 나는 이런 것들 집 짓기에 좋은 땅들이 많고, 이게 술을 판매하는 음식점 허가가 안 나요. 이게 안 돼. 이게 환장한다니까. 그러니까 상가 건물 짓는다 이랬을 때 뭐 해야 돼요, 여기는? 일종 건생 위주로 가야 되거든. 일종 건생. 그러니까 상가 건물 지었을 때 임대할 거가 마땅치가 않아요, 이게.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뭐 요러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그룹에 부회장님까지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의 자녀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한번 만나고 싶다고 만났는데, 그 동네에 일반 음식점들 되게 장사 잘 되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찾아오래. 그래서 같이 밥을 먹재. 갔는데 그 사람이 웃긴 사람이에요. 같이 밥을 먹재 해놓고 우리는 밥을 안 판대. 이거 뭐 하는 소리야, 그게. 뭐, 제 가게 와서 좀 상담 좀 해주시고, 이야기 좀 들어주시고, 여기서 저랑 같이 밥 드시죠, 이런 거. 그래서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근데 미안한데 우린 밥을 안 판대. 라면이라도 끼러 오던가, 짜증나게. 그 뭐냐면, 그 사람 고민이 뭐냐면, 생산 관리를 산 거예요. 생산 관리를 사가지고, 예, 일반 음식점을 할 거라고 준비를 한 거야. 근데 음식점이 주변에 많으니까. 근데 딱 그 땅만 생산 관리더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허가 받을 수 있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 전통 차랑 그 떡. 그래가지고 짜증나게 진짜. 우리 파는 게 이런 것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방법 없어요. 용도 지역을 바꿔줄 방법이 나한테 있겠어요? 생산 관리인데 일반 음식점 허가 받아줄 방법이 나한테 있겠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예, 불법 아니면 편법으로도 방법 없습니다. 예. 편법으로 방법은 있구나. 예. 아예 없다고 하자.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음식점을 할 계획이어가지고 건물이 되게 어리어리하게 지어놨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안 되니까 전통차 팔고 이랬는데, 샵인샵 형태로 하면 풀려면 풀 수는 있죠. 샵인샵 형태로. 그러니까 술을 파는 게 아니고 술을 취급하는 소매점을 옆에 놔두는 거예요. 일종 건생이죠. 술 팔아도 되죠. 음식점은 음식점대로 그냥 휴게 음식점으로 가는 거예요. 사이즈 작게 해서. 사이즈 커지면 일반 음식점 돼요. 작은 음식점으로 휴게 음식점 해주고, 소매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난장 깔고 알아서 먹게끔 하면 돼요. 그 방법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보전관리는 어디서 온 용도 지역이겠어요? 얘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서 왔어요. 이건 뭐야, 이건 산에 산, 쉽게 말하면. 이게 돈이 잘 안 됩니다. 요거는 건폐율 용적률이 문제가 아니라 타법. 대표적인 게 산지관리법이죠.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산지관리법상의 개발 불능지로 분류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 산지관리법상의 산지가 아닌 경우에만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지 않는 보전관리지역만 예외적으로 몇 가지 가능한 게 있습니다. 근데 저는 보전관리가 돈 되는 경우, 뭐 가스 충전소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이랑 있지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요 정도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사례들은 요 주변의 계획관리 지역에 경미한 것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건데 생략하고요. 이제 용도지구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 다음에 뉴스 해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